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국내 증시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돌입하게 되면서 관세 적용 이전의 실적은 대부분 양호한 모습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향방이 갈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큰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회전율 속에서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프리마켓이 생겨나면서 전일 미증시 호재 발생 시에는 시장이든 종목이든 이 시세가 반영되어서 버블이 생기고 나서 정규장 시작 시에 던져지는 모습들 역시도 매우 자주 목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단기 타점을 잡고 매매하기에는 무엇보다 좋은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좀 봐야 할지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전략 세워 나가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위너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나 하는 점검까지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유튜브 채팅이 너무 빨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하나하나 봐드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주식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장에도 아무래도 좀 시장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이제 조만간 상승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상승장의 대장주,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나름 선별해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종목들 우리가 함께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라면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수급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날개단 K방산. 네. 방산이 이제 좀 갈 때 됐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의 수출 폭이 커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이제 수출을 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유럽 재무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방산 기업들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같이 좀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고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 종목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삼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별로 사주지를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지를 않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현대로템은 좀 사줬더라고요. 그렇죠. 돈 냄새 좀 맡은 건가 궁금한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대로템은 제가 이제 방산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철도 관련된 수주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산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철도 관련된 사업,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다시금 고점을 갱신하고 눌리는 모습, 다만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나서 다시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0만 원 부근, 지금 종가가 10만 9,400원인데요. 10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위치에서는 좀 강한 지지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역사 고점 갱신하는 흐름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타점 좀 잘 잡으시면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우직하게 가지고 오신 현대로템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나 싶기는 한데 오늘 역시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나란히 사줬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또 수급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계속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당연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만큼 적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만 원 부근 지지 이후에 재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정부와 그다음 체코 와 이제 협력으로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 손을 잡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래된 위성을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고 그 항공 그다음에 위성 관련돼서 테마 대장주는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 저항대인 8만 5천 원 부근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거든요. 해당 위치 돌파하고 8만 원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1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요. 10만 원 돌파하게 되면 크게 가면 한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고 방산주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세 분출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게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묵직한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면은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뭐 4,400억 원대에 좀 가벼운 종목,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후발주자로 좀 달려나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뭐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등등등의 대형주들이 특히나 방산주의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후발주자로 중소형주, 특히나 뭐 삼현이라든가 기타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따라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삼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다목적 무인 차량인 호플론을 개발하면서 방산 쪽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원래 자체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수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로봇, 방산 여러 가지 산업에 다목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크게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도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현재 15,000원 부근, 52주 최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15,000원만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추가적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최소한 22,000원, 2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좀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3연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급에서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 중에서는 오늘은 3연으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3연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위너 종목으로 고르진 않았었거든요. 이유는 네.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아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나오려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까지 이제 15,000원 부근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곧 조만간 52주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해서 해당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위너 종목인 3연이 또 최종 위너 종목 될 수 있을지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이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열어볼게요. 네. 단기 조정은 기회라고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단기 조정은 어떤 거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주로 가져왔는데요. 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약 바이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아직까지 좀 뭐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 테마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주는 아직까지는 종목들마다 상승폭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선별을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조만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린다라고 하면 앞서서 2017년도 때 제약바이오주 상승할 때 움직임 보시면 정말 제약자 붙은 종목들은 다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조만간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까지 상승을 못했던 저 눌림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라라는 의미에서 좀 세 종목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신신제약, 대화제약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이 상한가 네, 직행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이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늘 팔아줬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조금 이제 좀 더 볼 거 없다라고 생각한 건지 요거는 왜일까요? 네, 일단 그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중요한 거는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의해서 이제 매도를 했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국내 30호 신약인 K캡이라는 역류성 이제 식도염 관련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약품을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일장 혹시나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그런 만큼 혹시나 눌림 구간이 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HK 이노엔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콜마 그리고 콜마홀딩스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한국콜마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런 만큼 제약바이오주 그동안 좀 조정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쌓인 물량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5만 원 내일장 돌파하면 52주 최고점 돌파하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이 또 위너 종목 될 수 있을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이랑 대화제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잖아요. 네. 1,000억
정도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이슈 있나요? 오늘 수급도 조금 별로던데. 네. 오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신신제약이 좀 유명한 게 파스로 유명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파스 제품에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이 액상 약품을 투입하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좀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을 비임상 시료를 완료를 했고 이제 곧 임상 단계로 접어들거든요. 그런 만큼 조만간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마이크로 니들 시장에 좀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앞선 고점 부근인 7,500원을 돌파 못하면서 다소 눌렸어요. 하지만 5일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6,4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중에는 다시 한 번 더 수급과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것도 또 되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좀 올라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하기도 했고 수급도 막 그렇게 잘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어떤 이슈 있나요? 대화제약은 제가 좀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한 3-4번 이상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우직하세요. 네, 그때마다 그래도 수익을 좀 수익권에 잘 도달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좀 계단식 상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구용 항암제를 이용해서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 좀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도 상한가 이후에 그다음 눌림,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상한가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구간에서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데 18,000원 부근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도 짧게라도 21,000원까지는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 앞서서 작년 10월 달에 엄청난 이제 상승대의 거래 대금보다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다시금 나올 수가 있고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고요. 21,000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상승 초입 단계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서 해당 종목 역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파트너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우직하게 좋은 섹터들, 좋은 종목들 쭉쭉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이슈에서는 위너 종목 어떤 걸로 찝으셨어요? 자, 이슈에서는 HK 이노엔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신제약, 대화제약에 비해서 이제 좀 시가총액도 크고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콜마랑 콜마홀딩스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방송에서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 콜마홀딩스가 좀 주가를 조정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요 HK 이노엔을 인수하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과거에 CJ 헬스케어였는데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요번에 미국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시제품으로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4조 원대 이런 이제 식도염 관련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큰 이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가 자체도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52주 최고점 돌파하면서 역사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장 당장 뭐 공략하긴 어렵겠지만 상한가라서 내일장부터 해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해 봄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까지도 또 이렇게 봤는데 이슈 위너 종목이 최종 위너 종목 될 수 있을지 또 네.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추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또 열어볼게요. 네. 마라톤부터 댄스까지 네. 이거 되게 어렵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자체가 네. 마라톤을 뭐 2시간 40분 만에 완주를 그 하고 관절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미 생산 중에 있고 네. 시중에서도 뭐 쓰이는 서빙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또한 4차 산업 앞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실생활에 접근 가능한 게 로봇 쪽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 3가지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고 최근에 수급도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 이슈 자체도 네. 26일까지 월드 IT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또 수급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PNS 미케닉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같이 외국인 안 들어오는 시장에 네. 또 외국인들은 사줬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슈 있나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긴 기간 3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한 2달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삼성전자에서 엘리베이터 로봇 서비스를 국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계열의 로봇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또한 주가 자체도 그동안의 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30만 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33만 원, 38만 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름 따라서 수익 창출하시는 게 좋고 26만 원을 재이탈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로보로보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1,000억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름을 많이 들어서 네. 되게 좀 큰 종목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것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슈 좀 있나요? 로보로보는 원래 이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급등 나오기 전에는 로봇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자주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너무 그래서 작은 대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도 로보로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로봇을 뭐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교육용 로봇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서 실질적으로는 교육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봇 관련주, 대장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으면서 그동안 이제 3,200원에서 4,400원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위치를 상승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 분출 직전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400원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5,000원 돌파하면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000원, 그다음에 8,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대가 있거든요. 해당 위치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로봇뿐만이 아니고 정책, 특히나 교육이 이제 대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교육주들은 이제 정책 테마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 정책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로보. 또 PNS 미케닉스 역시도 로보로보처럼 네. 이제 이거는 또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엄청 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작은 종목인데도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디선가 네. 돈이 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떤 이슈 있나요?
자, 일단 PNS 미케닉스는 국내 1호의 재활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를 돕는 이런 보조 기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든지 국내 1호 세계 1호 이렇게 첫 번째 시작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당연히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특히나 작년 7월 달에 신규 상장한 채 1년이 안 된 종목이거든요. 그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저항대가 얇고 지지 라인 역시도 얇기 때문에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는데 만약에 내일장 혹은 다음 주 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10,000원 지지 라인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단기 전고점 부근인 19,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그것까지 돌파하면 3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또 다 좋아 보여요. 제가 네. 팔랑귀인지 네. 추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인가요? 여기서는 뭐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PNS 미케닉스를 뽑았는데요. 이유는 신규 상장 종목이 한번 하락을 하면 정말 크게 하락이 나오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급등 가능성이 높고 또 아직까지 조정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크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위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들을 듣다 보니까 HK 이노엔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시가총액들이 작은 종목들이고 네. 그래서 또 급등세를 우리가 같이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최종 위너 종목이 어떤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이 위너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오늘 처음 가지고 공략을 해드릴 예정인 네. 종목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 방송을 쭉 같이 보신 분들은 최종 위너 종목 어떤 걸지 이미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오늘 처음 봐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자락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나도 이 종목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봐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이 좀 빨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렉이 걸려서 잘 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똑같이 남겨주시면은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 고민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매수가는 59,0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약수익 중인데 얼마 선에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파트너님께서는 이 코미코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미코 이제 반도체 공정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제 반도체 뭐 테마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고대용 AI로 인해서 고대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코미코도 지금 수혜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 역시도 그동안에 좀 긴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해당 종목 자체는 이제 상승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매수하신 가격,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부근인 6만 원 부근을 이탈하면 손절가, 그러니까 최소한 손실 없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7만 원. 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 종목 아직까지 상승 초입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위치 부근에서 한 3,000원 부근 더 올라가면 이 위치를 돌파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66,000원 부근을 돌파하면 7만 원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내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만큼 좀 짧게 일단은 66,000원부터 해서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시고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6만 원 최소한 매수가 위에서 약수익 보고 손실 없이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수익권이시지만 또 비중이 좀 작으셔서 아쉬울 것 같기는 한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대응 전략 잡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NP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6,800원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은 5% 들고 계시고요.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추매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NP 지금 매수가 6,800원이십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자, 일단 MP 6,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위치가 추매를 같은 비중으로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도달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추매는 좀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MP에 대한 기업 정보 한번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앞서서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는 크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목이 아니라서 안 봤는데 MP 같은 경우는 2022년 그 전부터 해서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23년보다 24년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손실폭은 좀 줄었지만 매년 적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재무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종목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비중이 작은 만큼 오히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재무 선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이제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2,100원 부근은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 돌파하면 이제 좀 계단식으로 2,300원, 2,7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6,000원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보유하신 기간만큼 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보유하시고 추세가 전환되면 조금씩 그냥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재무적인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인 위험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의견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이제 종목 고민도 같이 열어볼게요. LG이노텍 말씀하셨고요. 매수가는 13만 7,5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파트너님께서는 LG이노텍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LG이노텍 그동안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오늘 매수하셨는데 저점에 워낙 잘 매수를 하셔서 잘하시네요. 네, 뭐 단기적으로 정말 매수를 잘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한 15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오전장에 가장 중요한 게 13만 5천 원 부분,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을 아래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좀 운이 없으면 10만 원도 깰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10만 원 부분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장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5만 원 부근, 그다음에 해당 종목이 추세를 확실히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17만 5천 원 요 위치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이라던가 뭐 매출 수익성이 나쁜 회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워낙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 바닥 구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15만 원, 17만 5천 원, 그다음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기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매수를 좀 좋은 가격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대응해 나가실 때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가비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만 원, 비중 좀 크시네요. 20% 들고 계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아님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기가비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오늘따라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좀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문의가 많은데요. 일단 기가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패킹 관련된 종목,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하신 이후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 전환이 시도 중에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좀 강한 저항대, 3만 원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해당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하락 추세가 한번 이어지면 지금처럼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반등이 시도되고 상승으로 전환되면 큰 상승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무조건 잡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23,000원 부근 이탈하면 손절가 꼭 잡고 보시고요. 3만 원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서면 35,000원 부근, 아니 34,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수익을 좀 분할로 챙기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산네트워크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매수가는 3,815원,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걱정이 되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다산네트워크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을 3월부터 해서 받았거든요. 매수가가 3,800원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20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위치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게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이 해당 종목 보이다가 4,000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흐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텐데 오히려 해당 종목은 박스권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쉽게도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2,3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좀 추세가 굉장히 추가적인 조정, 지금 역사 저점을 깨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질지 이걸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000원을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일단 재무 구조 한번 볼게요. 23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역시나 적자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만큼 2,3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가 잡고 보시고요. 왜냐하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3,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3,400원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전략으로 보시고 4,000원 부근부터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꼭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또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희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PIE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1,880원으로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추매해야 하나요? 매도는 얼마에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PIE 추매해도 될지 그리고 매도는 어느 가격선에서 하면 좋을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I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25년도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이제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상장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급등 이후에 다시금 하락 추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0원 부근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이렇게 하락 추세 한번 타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8,900원 오히려 이탈하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10,000원 돌파하면 그다음 매수하신 가격 최소한 매수가 혹은 그 이상 한 12,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돌파하면 12,000원 목표가로 대응하시되 8,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고 많이 조정 나오면 6,000원, 5,000원대까지도 하락 가능성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00원 돌파하면 12,000원까지 목표로 진행하시고 8,900원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손절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25만 9천 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도 좀 크신 편이네요. 15% 들고 계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걱정이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삼성 SDI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2차 전지주의 상승이 크게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물론 24년도에 매출은 다소 감소했고 수익성 역시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주 에코프로라든가 이쪽 이제 다른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익성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쪽도 아직까지 뭐 업황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 혹은 한 24만 원 위로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만큼 해당 위치까지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를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20만 원 돌파하면 말씀드렸던 최소한 한 24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니까 20만 원 돌파할 때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에서 탈출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7만 원은 돌파가 나와줘야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내일 혹은 다음 주 중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17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작고 보셔야 됩니다. 17만 원 이탈하게 되면 좀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0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10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내 종목 고민을 나누지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대1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종 위너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최종 위너 종목 밝힐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북 올려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네. 사면.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보다 사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좀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한번 이미 공략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방산 산업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 로봇 산업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 재료도 많고요. 또한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돈이 들어온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장 이후로의 거래량, 거래대금보다 최근 들어서 이제 25년 들어서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훨씬 앞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해당 종목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5,000원 부근만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해당 종목은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15,000원 이하로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15,000원 돌파 이후에 한 22,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3,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요. 해당 위치 이탈하게 되면 조정 한 번 더 받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 꼭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북미 전기차 부품 수출, 독점 수출은 물론이고 방산 로봇 여러 가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품절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 보유가 많기 때문에 시중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상승하면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종목 나도 같이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